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구속된 유동규 씨를 검찰이 기소했는데 가장 핵심이라던 배임 혐의가 쏙 빠졌습니다. 이 배임 혐의는 이재명 후보에게까지도 야당에서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혐의인데 유동규 씨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배임 혐의를 벗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이런 선택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눈치 보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임이 빠졌어요? 자, 이 검찰의 실력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오늘 많이 유독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눈치 보기일까요? 핵심 혐의를 다 뺀 유동규 기소. 어제 유동규 씨의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뇌물수수만 살아남고 다른 혐의 다 삭제. 김만배로부터 5억 원 수수 혐의도 빠졌고요. 배임 혐의가 아예 빠졌습니다. 검찰의 해명은 공범관계 등 명확히 수사한 뒤에 처리하겠다. 이 말은 지금 명확하게 아직 수사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급하게 반쪽 혐의만 갖고 기소를 서둘렀을까? 검찰 관계자, 사실상 영장 혐의 3분의 2가 날아간 것. 그렇죠.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하면 이재명 지사 관련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뺀 것 같다. 구속영장 받아낼 때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한 경우는 처음 본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신 대표 변호사님, 법조인 생활, 변호사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20년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표 변호사로 로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검찰이 유동규 씨를 기소했는데 구속영장 때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국감 때 그 난리가 쳤어요. 그런데 정작 슬그머니 배임 혐의를 빼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입니까? 제가 사실은 형사사건 그렇게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제가 뭐 많이 했으면 뭐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한 23년 법조 생활 만에 처음 본다. 네, 전 처음 보고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일단 뇌물죄로 명확하게 그 구속영장을 받은 다음에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배임을 기소할 때 추가로 그 기소하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뇌물죄와 배임죄로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적시해서 영장을 받아놓고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뇌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수단이고 실질은 뭐냐 배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핵심 혐의를 그렇게 빼놓고 기소하는 것은 참 보다 처음 보는 것 같고 일단은 검찰이 진짜로 요즘 검사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 같으면 이제 막 일단은 이제 그 배임죄까지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았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받으면 무죄를 받았지 스스로 이걸 빼는 경우는 생각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제 배임죄를 그 뺀 이유가 이거는 우리가 실수했다. 봤더니 이제 배임죄가 해당이 없구나.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뺀 게 아니고 예. 아직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범 관계, 그다음에 공범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히 한 다음에 배임죄를 더 추가할지 말지를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되고 더군다나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수뢰죄가 8억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3억 5,200만 원은 어떤 돈이냐? 유동규 씨가 그 성남시 도계공 그 본부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기획 그 본부장으로 있었을 때 돈만 지금 문제를 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억 약속한 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혐의냐면은 700억을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유동규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첫 번째 화천대유가 굉장히 이상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그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정되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그다음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는 데에도 기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약속을 하고 700억을 받았다라고 이건 유지를 하는데
그런데 왜 배임 혐의는 또 거기서 빠지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예. 설명을 검찰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데 네. 유동규가 배임이 적용이 안 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당연히 배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일단은 배임죄 기소를 하려다가 안 하는 거니까 아무도 배임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 이게 검찰이 눈치 본 겁니까? 아니면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호기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는 일종의 어떤 굴욕을 겪으면서 검찰이 약간 움츠러든 겁니까?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 지금 수사가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아예 배임 혐의를 바로 제가 접는 그런 과정인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 스스로 유동규 씨 수사가 부실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 혐의에서 배임도 빠졌지만 뇌물 혐의도 원래 8억이었습니다. 애초 구속할 때는. 근데 8억이 위례 개발 관련 3억 그리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김만배 씨한테 5억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3억 5,200이 이제 뇌물 혐의로 들어가 기소가 됐는데 그건 전혀 다른 뇌물입니다. 지난번 8억하고는 전혀 별개의 뇌물입니다. 이거 3억 5,200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뇌물이고 따라서 지난번에 뇌물 액수도 달라졌지만 뇌물의 성격도 완전 달라진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 달라졌어요. 그렇죠. 뇌물도 달라졌지. 배임도 빠졌지. 물론 700억은 지금 약정했다는 게 남아있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 혐의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가 지난번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걸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근데 물론 검찰은 지금 얘기합니다. 배임 혐의 관련해서 공모 여부, 그러니까 공범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범죄 사실을 어떻게 특정하는 게 맞는지를 다시 수사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진짜 수사를 바로 잡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바로 접는 과정인지 앞으로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치 본 건지 아니면 보완하는 건지는 바로 이제 판명이 난다. 다음 행보에. 근데 이재명 기자의 해석은 석연치 않다라는 해석까지 지금 덧붙였어요. 큰 선거 많이 이끌어 보셨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이거 혹시 만약에 검찰이 눈치를 본 것이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그 얘기 전에 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은 오히려 처음부터 이 문제를 배임 가지고 논쟁을 하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이번에 국정감사도 했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검찰에 수사하는 배임이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검찰이 수사를 개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그야말로 그 당시에 지자체장의 판단이 과연 배임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백한 가름 없이 실제로 유동규 하나만 가지고 뇌물 걸린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배임까지 걸기에는 유동규가 과연 그와 같은 어떤 배임을 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이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배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범이고 유동규가 종범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실제로 그 당시 자치단체장이 그런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만약 손해보면 지자체가 손해봤다고 하면 다 단체장은 다 감옥에 가야 되느냐, 죄인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행정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서 가는 게 맞았다. 그런데 그게 없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국정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배임이 되는지를 집요하게 묻지 않고 그냥 정치적 공작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수사를 하면서도 속빈강정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유동규 하나만 갖고 배임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판결에 났을 때 이게 무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재명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공범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공범이 김만배하고 유동규만 공범이 된다고 해서 배임이 되느냐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급하게 대선 형국에서 치고받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로 같이 나는 오히려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는 유동규에게도 배임을 적용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라는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의견이었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는 네. 지금 검찰이 유동규 씨의 배임을 뺀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기존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지사 캠프의 서초동 지부를 자처하는 것 아니냐. 아하,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냐? 예. 왜냐하면 이 모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전부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배임 혐의를 쏙 빼버리게 된다면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아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직원에 불과하다고 꼬리를 잘라내고 본인에게 대통령 선거 앞으로 이뤄지는 과정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 실질적인 법적 행위를 검찰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 하나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휴대전화, 유동규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제대로 압수수색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뒤늦게 이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찾아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관련돼서 사건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주변인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김만배 씨 구속 영장 기각됐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충분하게 수사하지 않고 엉터리 영장 쳐갖고 일부러 기각을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진 바 있었죠. 예. 미국으로 남욱 변호사가 도망갑니다. 도피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분명하게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던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검찰이죠. 성남에 관련돼서 배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론에 떠밀리듯이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거기도 시장실은 쏙 빼놓고 압수수색했던 검찰의 이런 모습들 하나같이 지켜보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는 국민들이 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검찰 못 믿겠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많은 달변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뒤로 회피하면서 특검을 받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건대 여전히 이재명 지사는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검찰은 이 진실을 밝혀낼 수사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캠프의 의견이고 검찰이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냐? 라고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냈다는 것도 김병민 대변인을 통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니 왜냐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배임이 아니면 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네네. 반드시 뭐 배임을 상정하고 몰고 가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것이니까. 근데 유동규 씨에게 배임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적어도 관계자들, 즉 이재명 후보도 나 조사해라라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 내지 조사는 해보고 배임을 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전에 그 배임인지 여부의 핵심은 뭐냐면 초과 이익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에 그 범죄 사실로 적시한 내용도 사실은 초과 이익이 수천억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1,163억 뭐 계산을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 손해액이라고 하는 게 좀 정치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도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근거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금액을 산정한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구속영장은 급하게 그 발부받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그 사이에 그 뭐 한 20일 가까운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성남시청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 해가지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그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그 첨부를 갖다 했으면은 충분히 그 배임에 대해서 그 기소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 후보는 그 대선 후보니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의 그 관행일 텐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검찰이 과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일단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 기소 구속 그 기소를 갖다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검찰이 수사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도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비로소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바로 그냥 배임을 빼고 기소를 해버렸으니까 적어도 성남시장실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서 배임을 뺐어야 되는데 의심은 가졌지만 조사도 안 해보고 혐의를 일단 뺀 모양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게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